남녀의 거짓말 베스트. 남자 여자가 늘상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속더라도 알고 속으시라는 뜻에서 남녀의 거짓말을 탐구해봤어요. 남자의 거짓말 베스트예요. 먼저 전화했었어.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지 뭐야 예요. 그래. 이 말은 여친 몰래 뭔가 딴짓을 했을 때 사용하는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남자들도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살고 심지어 잘 때도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자는 사람이 많아요. 전화를 받기 싫었거나 여친이 알면 화가 날 만한 딴짓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준 적 있냐? 다음은 야한 거 그런 걸 왜 봐? 난 안 봐 예요. 이 말은 여친이 너도 설마 저런 야한 거 좋아하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볼 때 저런 걸 누가 보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남자의 거짓말이에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팀이 야동을 본 20대 남성과 야동을 한 번도 보지 못한 20대 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려 했지만 결국 연구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친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남친 컴퓨터의 인커밍 폴더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키어 180이요 예요. 키높이 2개 깔아야. 우리나라 남자들은 반올림의 미덕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저씨는 키가 몇이에요? 176도 180, 177도 180, 178도 180, 179도 180이에요. 남자분들 키가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180이 안 돼도 절대 루저가 아니에요. 다음은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예요. 진짜로. 이 말은 여친과 만나는 게 귀찮을 때 혹은 여친과 만나는 일보다 더욱 즐거운 일이 생겨 약속을 깨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직장 상사들도 직원들 눈치 보느라 갑자기 회식을 잡지 않아요. 만에 하나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더라도 선약이 있을 경우 못 가게 잡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벌써 않아? 다음은 다이어트는 왜 해?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예요. 이 말은 여친이 나 살쪘지 다이어트 할까 하고 물어올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에요. 괜히 그래 찌긴 쪘네 살 좀 빼라 했다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던지는 생존을 위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다음은 과거 따윈 상관 안 해 말해봐 예요. 이 말은 여친의 과거 연애사가 궁금한 남자들이 던지는 떡밥용 거짓말이에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혹시라도 이 떡밥을 덥석 물고 과거를 줄줄 불어대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앞으로의 연애가 아주 고달퍼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뭘 봐? 다음은 난 마른 거보다 통통한 여자가 좋던데 예요. 이 말은 누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할 때 얼굴만 밝히는 남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던지는 위장용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통통한 여자란 말의 뜻은 글래머를 뜻하는 것이니 자칫 오해했다간 괜히 뺨 맞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다음은 남자는 여자를 보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 예요. 이 말은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다 애인에게 걸렸을 경우 남자들이 애용하는 거짓말이에요. 마치 남자는 눈에 여자 자동 감지 센서라도 달고 태어난 듯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항상 예쁜 여자한테만 눈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분명해요. 다음은 난 다른 남자들과 달라 예요. 이 말은 이성이 자신을 믿지 못할 경우 신뢰를 얻기 위해 던지는 거짓말이에요. 안 가. 남자는 애든 어른이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기 마련이니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해서 여자는 아니잖아요. 안 가. 다음은 네가 첫사랑이야 예요. 첫사랑이야. 이 말은 여친의 기분을 업시켜주면서도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어필하기 위해 자주 쓰는 남자들의 거짓말이에요. 남자에게 첫사랑은 언제나 지금 만나는 여친이에요. 하지만 여친과 헤어지면 사랑이 아니라 서툰 불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첫사랑을 찾아 헤매요. 다음은 결혼하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예요. 이 말은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자들 100에 99은 던지는 거짓말이에요. 입 아프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결혼해보면 알아요. 다음은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라 예요. 뭐? 이 말은 여친과 헤어지는 상황에 남자들이 자주 쓰는 거짓말이에요. 겉보기엔 굉장히 매너 있고 멋진 멘트로 보이지만 실상은 너한테 질렸어. 그냥 곱게 헤어지자란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너 그 더러운 성격 못 고치면 시집도 못 가고
어딜 가도 나 같은 남자는 못 만날 거야. 난 이제 해방이고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무지무지 행복해질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무서운 말이에요. 다음은 여자의 거짓말 베스트예요. 먼저 나 화장한 거 아니야, 쌩얼이야 예요. 이 말은 남친에게 화장을 하지 않고도 피부 좋고 이쁜 여자로 보이고 싶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자 나이 25세가 넘으면 친엄마가 봐도 놀라 자빠지는 게 여자 쌩얼이에요. 이런 놀라운 얼굴 남친에게 보여줄 리 만무해요. 예쁘다 너. 고마워. 다음은 난 남자 성격만 보지 얼굴은 안 봐예요. 성격 좋은 사람? 이 말은 남자의 내적인 조건만 보는 세속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여자로 보이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의 성격만 본다는 말은 얼굴보다는 돈과 직업, 차가 있는지를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자기야 화났어? 다음은 화 안 났어 예요. 화 안 났어. 이 말은 여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눈치 없는 남친이 화났어 라고 자꾸 물을 때 하는 분노의 거짓말이에요. 안 났다고. 현재 여자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일보 직전일 확률 1000%예요. 그러니 더 이상 화났어 라고 묻지 말고 화를 풀어주세요. 저 가은아. 다음은 몸무게요. 45kg요 예요. 어? 40. 우리나라 여자들은 알뜰해서 몸무게도 잘 깎아요. 저기요. 46kg도 45kg, 47kg도 45kg, 48, 49, 50kg도 모두 45kg라 깎아 불러요. 다 45kg래. 특히 키 170에 몸무게가 45kg라는 건 웬만한 해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뼈다귀밖에 없는데. 가은아. 다음은 나 비싼 선물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해요. 난 오빠 마음이면 충분해. 이 말은 비싼 선물 목록에 100개를 생각해 두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속물로 보일까봐 말은 못할 때 하는 여우 같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 믿고 진짜 마음만 줬다가 이별을 선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은아. 다음은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 예요. 나 이거 못 먹어. 진짜 이 맛있어. 말은 여자가 남친 앞에서 징그러운 음식은 못 먹는 순수하고 겁 많은 아이처럼 보이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자 피부명이 예뻐진다면 얼굴에 칼도 대는 게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맛도 좋고 피부에 좋은 콜라겐 덩어리, 닭발, 곱창을 거절하는 건 대부분 뻥이에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다음은 세일할 때 싸게 샀어예요. 이 말은 남친이 또 쇼핑했어 라고 물어볼 때 세일을 하더라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여자들의 무조건 반사 거짓말이에요. 남친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걸 알았다간 여자를 된장녀로 생각할 것이에요. 곧이어 남친의 잔소리 폭탄이 떨어질 건 뻔해요. 여자는 평화적인 연애를 위해 쇼핑 목록은 줄이고 카드값은 줄여 말해요. 다음은 요즘 다른 남자가 자꾸 집적대예요. 우리 회사 조대리. 이 말은 여자가 요즘 자신에게 관심 없는 남친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이에요. 같이 먹지는데? 이 말은 지금 너를 만나고 있지만 내 인기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긴장하고 나에게 잘 좀 하길 바래 라는 뜻이에요. 나 너 믿어. 다음은 아까 일어나서 책 읽고 있었어 예요. 이 말은 휴일 한나절까지 늦잠을 자다가 남친의 전화에 깨서 급히 받았을 때 하는 처절한 거짓말이에요. 나무늘보처럼 늦잠을 퍼자는 걸 남친에게만큼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요. 남친에겐 언제나 지적이고 부지런한 현대 여성으로 보이고 싶은 게 여자예요. 다음은 난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요.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고백을 해서 받아줄 마음이 절대로 없을 때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자에게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 위해 난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말 믿고 여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남성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으니 새로운 인연 찾아 떠나세요. 다음은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놀아예요. 말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재밌게 놀아. 이 말은 쿨한 여자인 척하고 싶을 때 쓰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쿨하고 싶은 마법은 12시가 넘으면 풀려버려요. 마법이 풀리면 쿨한 여친은 사라지고 싸나운 여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남자분들 적당히 노세요. 천천히 놀아도 돼. 다음은 내 친구 정말 이쁜데 소개시켜줄까 예요. 친구 중에 제일 이쁜
네, 오늘 나오기로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친구를 소개팅 시켜주기 전 뻔뿌질 해주기 위해 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이 말에 낚여서 소개팅 나갔다가 낭패본 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다음은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예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 말은 양이 적은 여자로 보이고 싶을 때 쓰는 여자들의 습관적인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자의 위는 식사배, 후식배, 커피배, 빵배, 과자배로 나뉘어 있어요. 잠깐만. 이 말만 믿고 그 이후 아무것도 안 먹었다가는 여자가 난폭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난 향수 안 뿌려 비누 냄새야 예요. 부르셨나요? 비누향인가? 이 말은 남자들이 향수 냄새 좋은데요 라고 물었을 때 자동 반사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이에요. 향기는 여자의 이미지를 결정해요. 여자들은 순수 미인 느낌을 내기 위해 비누향이 나는 향수를 찾아 뿌리기도 해요. 설날 특집 탐구생활 보너스. 아저씨 아줌마라고 느낄 때 편. 남자가 아저씨가 다 됐구나라고 느낄 때예요. 먼저 노래방에서 가사를 외우는 노래들이 신곡 코너에서 없어질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노래방 책을 붙들고 자꾸만 최신곡을 지나 앞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무척이나 서글퍼져요. 다음은 탄산음료보다 드링크를 더 많이 마실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자극적이고 달달한 식품이 언짢아지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 얘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이제 나도 몸 생각부터 하는 나이구나 싶어 걱정이 돼요. 다음은 손님이 많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술집보다 작고 조용한 술집이 좋아질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번화가에만 가면 괜한 짜증과 두통, 울렁증이 몰려오고 손님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구석자리 선술집, 거기다 올드팝까지 흘러나와야 마음이 편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우울해져요. 다음은 휴일인데도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질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6시밖에 안 됐어. 깨우지 않으면 24시간 연속 꿈나라 여행도 가능했었는데 점점 밤잠이 없어지고 늦게 잠들어도 새벽 6시면 눈이 반짝 떠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멍해져요. 다음은 여자들이 오빠라고 불러주면 기분 좋아질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어린 여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어느 순간 오빠라는 말이 오감을 자극하고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주는 여자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은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깝깝해요. 다음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를 구분하지 못할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는 숫자부터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더걸스가 나오면 소녀시대다. Nobody but you. 소녀시대가 나오면 원더걸스다. 티아라가 나오면 부하걸이다. 하며 당최 구분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짜증이 솟구쳐요. 다음은 머리를 감고 빠지는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일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머리를 감고 바닥에 널려있는 머리카락을 세며 몇 년 후 시원하고 광이 번쩍번쩍 날 머리 스타일을 떠올리고 자꾸만 가발 광고에 관심이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울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지단, 브루스 윌리스는 멋지다고 하면서 왜 한국 남자들이 머리가 벗겨지면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가장 마음에 가는 인물이 고길동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어릴 때 보던 고길동은 둘리를 괴롭히는 사악한 아저씨였는데 이젠 돈 벌어오느라 허리가 휠 텐데도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사고뭉치들을 걷어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 날개 없는 천사로 보이고 둘리를 비호감이라 욕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울컥해요. 다음은 예전엔 주유비가 리터당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이젠 킬로미터당 연비까지 체크하고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맬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시원하게 써대다 시원하게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술값을 안 내기 위해 5만 가지 작전을 짜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서글퍼져요. 다음은 한창 땐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하루 한 끼만 걸러도 죽을 것 같을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거기다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라면을 먹는 건 식사가 아니라 생각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하얀 쌀밥에 무한한 정이 가며 밥이 보약이지라는 말을 맹신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힘이 쪽 빠져요. 다음은 내복 없이 겨울을 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한창 때는 오태가 나지 않는다며 한겨울에도 내복 따윈 몰랐는데 요즘엔 내복 없이 외출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가슴속에 오한이 밀려와요. 그러면 못 나가지. 다음은 누군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남자는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고 느껴요. 어릴 땐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판검사도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젠 그냥저냥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고 입에 거미줄만 치지 않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뿐인 자신을 발견할 때 남자는 눈물이 앞을 가려요. 다음은 여자가 아줌마가 다 됐구나라고 느낄 때예요. 먼저 집에만 오면 브레이저를 쿨하게 벗어 던질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한때는 뽕까지 빵빵하게 넣어 꽁꽁 싸매던 가슴이지만 현관만 들어서면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남편 드나드는 방문고리에 당당히 브레이저를 걸어 놓을 때 여자는 자신이 주책 맞다고 느껴져요. 다음은 세탁법부터 확인하고 옷을 살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옷값보다 드라이값이 더 나가는 실크는 사치품. 손빨래 해야 하는 앙고라는 애물단지일 뿐이에요. 세탁법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자는 묘하게 서글퍼져요. 다음은 모르는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말 거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처녀 시절엔 모르는 사람과는 눈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젠 먼저 말을 걸고 남편 흉까지 보는 자신을 볼 때 여자는 한숨 나요. 다음은 남자를 볼 때 얼굴보다 몸부터 쳐다볼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얼굴 고운 꽃미남이 왔다였는데 이제 짐승돌 2PM만 나오면 불복근의 시선 고정이 될 때 여자는 내가 이렇게 밝히는 여자였나 얼굴이 붉어져요. 다음은 꽃무늬 화장지가 사치라고 느껴질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꽃무늬 화장지와 민무늬 화장지의 가격 비교를 하며 꽃무늬 휴지로 닦으면 똥꼬에서 꽃향기가 나냐며 꽃무늬의 무의미함에 대해 성토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자는 왠지 씁쓸해져요. 다음은 더 이상 세트 속옷을 고집하지 않을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속옷이라 함은 모름지기 면 100%에 삶기 쉬운 흰색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자는 왠지 자신이 안쓰러워져요. 내가 한때 잘 차려입었는데. 다음은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버림받은 본처에 감정이입이 될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어떻게 저래? 유부남 만나는 여자는 무조건 나쁜 년, 바람난 남자는 무조건 나쁜 놈인 건 진리니까요. 본방사수하며 하루 종일 드라마에 빠져 웃고 울고 욕하고 분노하고 삿대질할 때 여자는 허탈해져요. 다음은 과일의 씨 근처까지 남김없이 싹싹 갉아먹을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아깝잖아. 꼭지에 붙은 살 한 점이라도 벗겨지면 아까워 못 살아요. 가족들에겐 맛있는 부분만 깎아주고 자신만 혼자 남은 살을 발라먹을 때 우리 엄마도 이러셨는데 생각하며 슬퍼져요. 다음은 예쁜 옷보단 편안한 옷을 찾을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한때는 패션 리더였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치마보단 바지, 바지보단 추리닝에 더 손이 가요. 내 몸을 기억해 무릎까지 나와 있다면 더 왔다예요. 이쁜 것보다 편한 것만 찾을 때 여자는 왠지 스스로에게 미안해져요. 다음은 친구들과 만나도 저녁 차릴 시간이 되면 귀소 본능이 발동할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여자들은 우리 남편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는 착한 신랑이야 라고 말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왠지 남편보다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똥줄이 타요. 여자는 나보다 남편을 더 챙기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요. 다음은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해졌을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엄마 아빠 친구들이 불러주던 이름은 날아가 버리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새댁, 아줌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누군지 이름까지 사라지는 게 아닌지 불안해질 때 여자는 서글퍼져요. 여보. 다음은 꽃 선물이 짜증날 때 여자는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됐다고 느껴요. 처녀 시절 꽃 선물은 사랑과 정열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예쁜 꽃을 보며 얼마 줬냐부터 묻고 저 돈이면 삼겹살이 몇 근 계산부터 하게 돼요. 낭만을 잃은 자신을 볼 때 여자는 씁쓸해져요. 친구 결혼식 방문편. 먼저 남자의 친구 결혼식 방문이에요. 남자가 머리에 까치집을 시공한 채 예식장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밤새 신랑놈을 붙들고 술을 퍼대서인지 컨디션이 영 메롱이에요. 남자는 쉬는 날엔 절대로 입지 않는 결혼식, 장례식 겸용 정장까지 꺼내 입었어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양복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옷이에요. 거기다 멋도 없고 특별한 기능도 없는 넥타이 따윈 왜 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는 방법은 또 어찌나 어려운지 매번 실패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넥타이 매기를 포기하고 호주머니에 쑤셔 넣어요. 이런 제길, 구두를 보니 먼지가 수북해요.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남자의 옷은 구두솔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일단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 녀석을 찾아가 눈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자식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가관이에요. 원래 화장까지 했어요. 남자는 육두 문자를 날리며 큰 소리로 비웃어줘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친구 부모님이 남자를 째려봐요. 이건 욕이 아니라 단지 친근함의 표시일 뿐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절대 이해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 꾸벅 인사를 한 후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요. 어제 함께 술을 달린 이녀킹 친구들이 예식장 구석에 찌부러져 있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결혼식 따윈 패스하고 빨리 뷔페 가서 해장이나 하재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부조금 액수를 정하는 일이에요. 친구 녀석들은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대며 살벌한 눈치 작전을 펼쳐요. 좀 사는 놈은 개별로 하자고 하고 3년째 백수인 놈은 3만 원씩 모아 한 봉투에 모아서 내자고 찡찡대요. 3만 원이 뭐냐? 남자는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요. 개별로 하자니 좀 사는 친구 놈과 비교당할 것 같고 3만 원씩 모으자니 너무 좀스러운 것 같아 걱정이에요. 친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그냥 5만 원씩 걷어서 한 봉투에 넣어주자고 합의를 봐요. 피 같은 돈 5만 원이 너무나 아까워 급 우울해져요. 뷔페에서 최소한 5만 원어치는 먹어버리고 말기란 비장한 다짐을 해요. 부조금을 내고 뷔페로 향하려 하는데 친구 녀석 한 놈이 예의상 신부 얼굴은 보고 가재요. 하긴 남자도 저 찌질하기 한이 없는 신랑 녀석에게 인생을 맡기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긴 했어요. 남자와 친구들은 신부 대기실 근처로 다가가요. 누나를 굴려 신부 대기실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언빌리버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저 천하의 나쁜 신랑 자식이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멸종위기에 빠진 예쁜이를 유부녀로 만들었어요. 자꾸만 자신의 신부감이 줄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신랑 녀석이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한편으로 신부의 미모가 저 정도라면 친구들도 상당한 미모일 거라는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가자미 눈을 하고는 은근히 신부 친구들의 물을 살펴요. 안구에 메가쓰나미가 몰려와요. 역시 이쁜 것들은 지보다 이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속설이 맞나 봐요. 남자와 친구들은 실망한 마음에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뷔페 나가서 밥이나 먹자며 돌아서는데 신봤어요. 쭉쭉빵빵 소녀시대 필 충만한 이쁜이 삼총사가 무시무시한 오로라를 내뿜으며 들어와요. 갑자기 숙취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해요. 친구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호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넥타이를 맨 후 천연젤로 머리를 다듬어요. 남자는 뷔페 습격 작전은 뒤로 미루고 이쁜이 삼총사의 뒤를 따라 예식홀로 들어가요.
남자와 친구들은 이쁜이들이 앉은 의자 뒤편에 가서 서요. 예식홀에 빈 의자들이 많지만 왠지 앉고 싶지는 않아요. 왠지 결혼식에만 가면 아무리 빈자리가 많아도 뒤에 서 있는 게 편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서 있게 돼요. 그때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을 해요.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거친 단어를 마구 날려줘요. 저 삐리리 시키 걷는 꼬라지 봐라. 저 삐리리 같은 삐리리 떠드는 것 좀 봐라. 그러자 일가 친척의 싸늘한 시선이 날아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서 삐리리는 아주 친근하고 우정이 두터운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남자들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여기저기에서 신랑이 참 남자답고 착하게 생겼다며 한마디씩 해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장이 쫀득해지는 소리예요. 고교 시절의 대부분을 술과 당구로 보내고 돈만 믿고 문어발식 연애를 시도해 울린 여자가 안자번호로 여의도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입만 뻥끗하면 이 결혼을 단번에 파토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수백 가지는 되지만 녀석의 인생이 불쌍해 참아주기로 해요.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에 끝나지 않는 저주 주례가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분이라 그런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만 벌써 5번째예요. 그럴 거면 마지막이란 단어를 쓰지 말던지. 조급증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지옥 같은 주례사 시간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친구들과 사진 찍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뭔 죄가 있길래 제일 마지막 촬영 순서로 잡아서 맨날 남들이 다 퍼먹어 폐허가 된 뷔페 음식들을 맛봐야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사진사가 신랑 신부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자 숨어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역시 이쁜이 삼총사만한 포스를 풍기는 애들은 없어요. 재빨리 단상으로 나아가 이쁜이 삼총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여요. 사진 찍는 건 나이를 먹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어색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저 비호감 사진사가 자꾸 웃으래요.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으라는 건지 미칠 것 같아요. 잠시 후 사진사가 부케받을 사람을 구출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쁜이 삼총사 중 가장 아리따운 여자애가 부케를 받아요. 역시 임자 있는 몸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사내놈들이 저런 이쁜이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매우 불쾌하지만 남은 이쁜이 이총사에게 기대를 걸어봐요. 다른 친구놈들의 눈빛 역시 이총사를 향해 번뜩이고 있어요. 점점 경쟁률이 치열해져 가자 초조해요. 필요연 자리에서 피 튀기는 혈전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친구들은 모두 적일 뿐이에요. 부푼 기대를 안고 필요연 자리로 가요.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괘씸한 친구놈에게 마음껏 진상을 부리려고 했지만 꾹 참아요. 얌전히 자리에 앉아 이쁜이 이총사를 찾는데 이런 젠장. 이쁜이 이총사가 대형마트의 카트처럼 생긴 물체를 끌고 들어와요. 거기다 옆엔 아니꼽게 생긴 사내놈이 혹처럼 붙어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역시나 카트 안엔 아니꼽게 생긴 사내놈과 이쁜이가 반반씩 믹스된 아이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유부녀가 확실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분노로 가슴이 떨려와요. 유부녀면 유부녀라고 말을 할 것이지 왜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른 거냐 따지고 싶어요. 가뜩이나 쓰린 속에 독한 술을 쏟아 부어요. 야, 맛있냐? 이쁜 신부를 얻어 싱글벙글인 친구 녀석의 면상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또다시 남자 안에 악마가 부활해요. 저 자식을 이대로 신혼여행을 보냈다간 화병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종업원에게 얼음통을 준비해달라고 하곤 얼음통에 양주, 소주, 맥주, 땅콩, 과일, 소시지 등을 알맞게 넣고 손으로 휘휘 저어줘요. 그리곤 단호하게 한마디 해요. 원샷. 새 신부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신랑을 챙겨요. 신랑 신부의 다정한 모습에 더욱 분노한 남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신혼여행 가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되고. 친구 녀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우정과 분노가 듬뿍 담긴 특제 칵테일을 남김없이 원샷하고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 한이 없어요. 반쯤 실성한 상태로 공항으로 향하는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뭔지 모를 허무함과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이 더러운 기분을 잊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2차를 떠나요.
이차라 가자. 신이시여 우리도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카다브라. 다음은 여자의 친구 결혼식 방문이에요. 오늘은 여자의 회사 동료 결혼식 날이에요. 여자의 집과 정반대인 잠실에서 하는 결혼식에 부조금만 내고 밥은 안 먹어주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려 했으나 신랑 측이 대기업을 다니는 대어 중의 대어라는 깨알 같은 정보를 떠올리며 결혼식에 왔어요. 초특급 신랑감을 찾을 대박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동료의 결혼식에 여자는 신부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 여자는 화장실로 가서 미모 하객 1위 되기 대작전 마지막 점검을 해요. 여자는 이날을 위해 칙칙한 어두운 색은 아니면서도 신부의 웨딩드레스 색깔은 피한 샤방샤방 아이보리 원피스를 장만하고 사진빨 전용 샤방 메이크업을 3시간에 걸쳐 준비했어요. 여자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 메이크업 점검까지 마친 여자가 식장으로 들어서요. 핸드폰을 열어 결혼식장에 올 만한 아는 사람 누군가를 찾기 시작해요. 축의금을 냈으니 뷔페를 먹어야 하는데 혼자 먹긴 너무 뻘쭘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올레 연희 씨 회사 동료를 찾았어요. 왔네. 평소엔 인사만 하는 어색한 사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외톨이가 되는 자리에선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여자는 동료에게 친근한 인사를 날림과 동시에 동료 손에 들려있는 축의금 봉투를 스캔해요. 비침과 두께를 보아하니 5만 원 정도가 분명해요. 여자는 자신과 똑같은 부조금 액수를 보며 안심돼요. 우리 신부 대기실 가볼까요? 그럴까요? 여자가 동료와 함께 신부 대기실로 찾아가요. 신부인 친구가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자 앞으로 2명이 사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여자는 줄을 서서라도 신부와 꼭 사진을 찍기로 해요. 이렇게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결혼식으로 정신없는 친구가 나중에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찍고 있는 신부에게 안구 신호를 보내 자신이 왔음을 도장 찍어요. 드디어 여자가 증거 사진을 남기는 차례가 왔어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신부 가까이 갔는데 언빌리버블. 미안해. 친구가 완전 떡칠 신부 화장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 모습은 절대로 뻥이에요. 여자는 현대 분장 기술의 발전에 찬사를 보낸다는 의미로 야 진짜 이쁘다 라고 말해요. 이때 친구가 여자에게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웨딩 슈즈, 부케가 모두 괜찮냐는 질문 폭탄을 투하해요. 여자는 진지한 얼굴로 친구의 드레스를 꼼꼼히 스캔하기 시작해요. 드레스 밖으로 삐져나온 겨드랑이 밑살과 뽕브라로 만들어낸 어색한 가슴의 곡선, 반짝이가 너무 많은 촌스러운 면사포가 촌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내가 본 신부 중에 네가 제일 이뻐 라는 초특급 찬사를 날려줘요. 여자의 칭찬에 이제야 안심을 한 친구가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언제가 라고 말해요. 오 마이 갓. 지는 시집 간다고 노처녀인 나를 놀리려나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한 해 만에 울고불고 짤 때는 언제고 먼저 결혼한다고 이긴 표정을 짓는 친구가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여자는 쿨한 표정을 지으며 난 결혼은 일 좀 더 하고 천천히 하려고 라고 말해요. 넌 오늘로써 아줌마지만 난 앞으로 창창한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오피스 거리야 라는 뜻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재빨리 사진사 아저씨를 불러 어서 셔터를 누르라는 안구 신호를 보내요. 신부 화장으로 얼굴 크기를 3분의 2로 줄인 친구와 보통 화장인 자신의 원근감을 고려해 고개를 뒤로 뺀 뒤 눈에 자연스럽게 힘을 줘 크기도 키우고 강력한 플래시에도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 센스를 발휘해요. 내 직카로 사진 찍자. 그 후 깜찍한 핸드백에 준비해간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요. 신부 대기실의 초특급 조명과 오랜만에 한 공 들인 메이크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요. 여자는 신부와의 셀카, 친구 부케와의 셀카, 신부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빠져나온 여자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요.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커다랗게 적은 뒤 결혼 축하해, 행복해야 해, 하트 라는 깜찍한 멘트도 덧붙여요. 이 봉투는 신부 근방 20m 안에 머물고 있는 신부의 가방 무술이 커다란 가방을 든 여자에게 가져다 주면 돼요. 이때 오 마이 갓. 수두룩한 봉투들이 보여요. 지집에 시집가면서 한몫 잡았겠어요. 부러워요. 개념 있는 신혼 부부라면 이걸 그냥 꿀꺽하지 않고 립글로즈 한 개라도 사오겠지 생각해요. 애들이 어디 안 왔나?
직장 안으로 들어선 여자는 직장 안에 누군가를 찾는 듯 안구를 돌리는 척하면서 신랑 측의 친구들을 스캔해요. 이 작업을 통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피로연애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왕킹카 대거 총출동이 될 거라는 여자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아저씨 아우라만 뿜어져 나와요. 여자는 아침부터 결혼식을 위해 쏟아부은 3시간의 화장과 축의금보다 비싼 결혼식 전용 원피스가 아까워 죽을 것만 같아요. 원피스의 택을 버리지 않고 환불할 걸 그랬어요. 드디어 결혼식 시작이에요.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여자는 친구의 시어머니 될 아줌마를 스캔해요. 보아하니 성격 만만치 않아 보여요. 동료의 결혼 생활이 걱정스럽지만 옆에 앉은 동료에게는 시어머니 될 분이 참 좋아 보이신다 라며 축복해요. 그러게요. 다음은 신랑 입장이에요. 입을 찢어질 만큼 방긋 웃으며 씩씩하게 입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워요. 여자는 꼼꼼히 친구의 신랑을 스캔해요. 몸의 비율을 보아하니 키높이 깔창은 10cm는 깐 것 같고 얼굴은 그럭저럭 착해 보이기는 하나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신랑 측의 아버지의 머리숱 상태를 보아하니 향후 10년 후 대머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에까지 이르러요. 굿, 별로예요. 여자는 왠지 모를 안도감에 휩싸여요. 다음은 신부 입장이에요. 입장 소리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친구가 거북이 발걸음으로 입장을 시작해요. 시선은 발끝으로 고정한 채 조선 천지에 이런 조신한 여성이 없다는 듯 입장해요. 여자는 큰 박수를 쳐주며 자신의 부러움을 애써 감춰요. 지루한 주례사의 고비를 넘기고 어느새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이때 신부인 친구가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하다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여자의 안구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결혼식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신부가 친정 부모님께 올리는 절은 꼭 마지막 인사 같은 슬픈 느낌이에요. 하지만 울면 안 돼요. 곧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마스카라가 번지면 너구리로 변신할 수 있어요. 얼른 눈동자를 하늘로 보내 눈물을 말려요. 이때 오 마이 갓, 신랑이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신부의 눈물을 닦아줘요. 여자 역시 남자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라요. 드디어 신랑 신부 행진 음악이 울려 퍼져요. 이제 여자의 입장 시간, 단체 사진 시간이 온 것이에요. 여자는 슬며시 거울을 꺼내 얼굴 상태를 점검하고 지워진 립글로스를 살짝 덧발라줘요. 드디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이자 내 결혼식 축의금 회수의 가장 결정적 증거물, 단체 사진 찍기 시간이에요. 여자는 처음에 마치 사진에는 관심 없다는 듯 단체 무리엔 가지 않고 사진사 뒤쪽에 자리를 잡고 서요.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권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때 신부인 친구가 가은아, 너도 사진 찍어야지. 얼른 이리 와 라고 말해요. 아싸 가오리. 신랑 친구들의 시선이 여자를 향해 몰빵돼요. 여자는 못 이기는 척 사진 찍는 거 별론데 라며 단체 사진의 무리에 다가서요. 들고 온 깜찍 가방은 누군가 들고 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올려둔 뒤 단체 사진 무리로 끼어들어요. 나의 어여쁜 원피스가 잘 나올 수 있는 가장자리이면서도 얼굴은 작게 나오는 두 번째 줄 정도가 적당해요. 자, 됐죠? 하나, 둘. 드디어 결혼식의 꽃, 부케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가 받으세요? 여자는 이 순간만 되면 영화처럼 부케가 자신에게로 날아오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그렇다면 왠지 여자도 시집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멍미, 신부의 후배로 보이는 앳된 지지배가 수줍은 듯 부케를 받으러 나와요. 저 어린 것이 벌써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활활 타올라요. 여자는 정해놓은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는 건 식상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만 참기로 해요. 드디어 모든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여자는 아까 받지 못한 식권을 받으러 가요. 여자는 식권을 받으러 가는 길을 끝까지 앞뒤 좌우 스캔하며 혹시라도 놓쳤을 초특급 킹카를 찾아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어요. 여자도 이제 짝 만나 사랑 찾고 싶으니까요.